네, 잔명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취업 토크 잡담 계속해서 함께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이슈 두 분의 취업 준비생이 열심히 또 연기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나 돈 필요해요. 얼마나? 책도 사야 되고 학원도 가야 돼요. 어쨌든 많이요. 책? 학원? 그까짓 거 다 세뱃돈으로 사면 되잖아.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얼마면 돼? 네, 우리의 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귀설 행렬이 이어질 텐데요. 몸은 가볍게, 주머니는 두둑히 여러분 챙기셨나요? 우리 취준생들은 명절이 좀 그다지 반갑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세뱃돈 생각하면 조금은, 아주 조금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취준생, 세뱃돈 얼마면 되겠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준생 세뱃돈 얼마면 되겠니? 아주 재미있는 좀 가벼운 주제를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개콘에 애정남이라고 애매한 걸 정해주는 남자라는 코너가 좀 인기가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아마 그런 컨셉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취준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우리 두 학생의 연기 우리 박수를 한번 예. 진짜 우리 도건군은 오늘 첫 출연인데 좀 뭐 연기도 하고 예. 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예, 괜찮습니다. 얼마나 연습했나요? 저 어제 밤부터 계속, 어제 아침부터 계속 연습했어요. 그래요? 어제 아침부터 연습한 거 치고는 좀. 아무튼 예,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세뱃돈에 대한 추억은 뭐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저만 해도 어릴 때 엄마한테 항상 맡겼어요. 엄마가 보관하고 있을게. 근데 아직까지도 엄마가 보관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돈의 행방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세뱃돈에 대한 추억. 우리 도건군, 윤선양 아직도 세뱃돈 받죠? 예. 예. 어때요, 도건군? 어떤 추억이 있어요? 저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저 어머니가 맨날 딱 받으면 바로 이렇게 봉투를 딱 준비해서 줘? 이렇게 해서 딱 가져가서 예. 안 돌려주시더라고요.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데 네. 그게 어디 있는지 아직도 행방불명. 다들 그럴 거예요. 예. 윤선양은 또 어떤 추억이 있어요? 저는 물론 어머니가 제 돈을 역시 가져가기도 하셨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이럴 때 진짜 빵빵하게 세뱃돈 많이 받은 거. 그때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맞아요. 뭐 입학식 때 그때마다 그때 막 제가 갖고 싶었던 거 막 사고도 돈이 남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맞아요, 좋았었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좀 막 아버지가 막 군함매다 이러면은 진짜 부러워하고 막 다들 그래요. 맞아요. 주리 씨도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세뱃돈 많이 받는 친구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희 집은요, 제가 어렸을 때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물가상승률 고려하지 않고 금액이 항상 똑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친척들이 좀 돈 많이 주시는 분들이 좀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5만 원짜리가 나와서 참 다행이에요. 예. 우리 윤여섭 본부장님도 어릴 때는 이제 세뱃돈을 쭉 받으시다가 이제 언제부터 주기 시작하셨나요? 일단 저는 세배를 일단 받아야지 세뱃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결혼을 한 사람 이후부터 이제 보통 세배를 받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혼한 다음부터 이제 세뱃돈을 이렇게 뭐 그 친구가 주긴 했지만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다음부터는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봉투를 드렸던 게 세배를 하고 또 드리고 그 세뱃돈을 이제 다른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주라고 쓰시라고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그래요.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역할이 바뀌게 되죠. 예. 철수 씨는 요즘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 그 작년에 이제 뭐 추석 때 내려갔는데 그 뭐 어린 조카들이 이제 있잖아요. 뭐 4살, 5살 이런 것 같은데 저한테 세배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작은 어머니께서 저 삼촌한테 하지 말라고 돈 없다고 그랬더니 그 애가 왜 어른인데 돈이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슬픈 현실. 명절 때 어르신들보다 애들이 더 무서워요. 예. 무슨 말이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취준생의 슬픈 현실과 동심이 지금 콜라보레이션된 그 장면이에요. 그렇죠.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우리 홍쌤도 뭐 세뱃돈에 관한 추억이 있으세요? 세뱃돈에 대한 추억이 없어서 한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79년생인데
80년대 후반부 90년대쯤 그때 저희 집안이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저희 친척들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되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뱃돈을 5, 6만 원씩 받았던 기억이 나요.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좀 오히려 제가 정말 돈을 필요로 했을 때 고등학교 때로 가면 그때가 이제 IMF 언저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좀 조금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대학생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만 힘든 건 아니거든요. 저 어른들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힘든데 뭐 그걸 또 뭐 굳이 뭐 저는 뭐 가족 모임에 안 갔으면 좋겠고 뭐 또 부들 또 인사하고 뭐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돈 받아내는 건 그다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어른들도 기분 좋게 주는 사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이거 하면서도 막 계속 토탈을 생각하고 많이 지출이 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뭐 오늘 주제가 이제 세뱃돈이다 보니까 좀 명절 분위기를 내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세뱃돈은 아까 잠깐 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과연 언제까지 받아야 되며 또 언제부터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학 입학하는 순간까지는 받는 게 좋습니다. 입학했으니 받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한 순간부터는 줘야 된다. 그 중간에 이제 공백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주고 안 받고. 그러나 뭐 눈치 봐가면서 안 받을 필요는 없죠. 주면 받고. 취업하면 돌려드리는 뭐 그런 의미인 거죠. 아무튼 대학 입학할 때까지는 받고 좀 졸업을 하고 취업에 성공한 순간부터는 주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리 씨는? 저도 동의를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데 저도 사실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조카들이 있으면은 주게 되는데 저희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동안 동결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시집을 가도 똑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똑같지만 그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점? 왜냐면 저희는 동결이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나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아무튼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별로 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고. 학생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이제 세뱃돈을 줘야 될 나이가 되잖아요, 좀 있으면. 윤선 씨부터. 벌써 그렇게 되나요? 좀 막 마음의 상처. 네. 근데 사실 저도 대학교 딱 입학까지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이번에 설날에 아빠가 내려가자고 하시는데 가기 싫어요. 눈치 보이고 돈 주신다고 해도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돌려드려야 될 시기는 저도 취업하고 이렇게 돌려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취업하고 나서부터 나도 세뱃돈을 주겠다. 좋습니다. 도건 군은 어때요? 지금 받아요, 세뱃돈? 예, 저도 받고 있습니다. 좋겠다. 도의적인 차원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취업을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드려야 되는 입장이 맞긴 한데 저는 일단 누나가 안 받을 때까지만 받으려고요. 누나가 이제 30 넘었는데도 받고 있기 때문에 누나가 안 받으면 저도 안 거의 받겠습니다. 뭐 남매 사기단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방송이 뭐 이게 또 뭐 이런 거 애매한 걸 정해드리는 것도 하지만 취준생들을 위한 방송이잖아요. 취준생들은 그래서 세뱃돈을 받아야 되느냐? 눈치 보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받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솔직히 좀 고민되는데요. 주시면 받고 안 줘도 나는 이해하고 이해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취준생이 가장 의리인데. 그래요? 네, 돈도 못 버는데. 우리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연배가 있으신 우리 윤현석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제일 연배가 있는 아닌가요? 아닌가요? 취준생들은 세뱃돈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굳이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이 됐으면 이제 받지 않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기업의 기업이래. 그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작은 있겠죠. 기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집안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뭐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어리면 다 주시려고 하니까.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대학 졸업 전까지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취준생이건 뭐건 간에 대학 졸업 전까지. 일단은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인 거고요. 아무래도 취업 준비하고 할 때 뭐 정장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좀 많다 보니까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집안 어른들께서 취업 준비하는데 써라 이렇게 주시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죠. 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른들은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취업을 하겠구나 생각을 하셨는데 뭐 1, 2년 취업을 못 하고 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면목상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만약에 주시면 이제 보너스 차원인 거죠. 강제성은 전혀 없는 거고. 홍쌤께서는 지금 취준생들이 이제 뭐 고향도 내려가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세뱃돈을 받는 게 좋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아니면 아예 가지도 말고 집에만 있어라. 뭐 저는 뭐 안 가고 도서관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면은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시는 분들도 그 중고등학교 때 돈 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본인 과실 거예요. 그쵸, 삼촌 그쵸. 이렇게 잘 나가 이건데 그쵸. 지금 정말 돈이 절박한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피킹 시험 보고 뭐 문제집 사면 돈 10만 원이 훌쩍 깨져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세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세배 문화가 없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결국에 우리 부모님한테 맨날 보는데 뭐 인사하고 갑자기 돈 받고 그런 건 의미 없거든요. 이건 어차피 친척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얼마 받고 또 상호 경쟁도 하고 더 많이 주고 그게 축제가 되고 또 돈독해지고 관계도.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이 만약에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저는 저밖에 없거든요. 제 여동생이 해외 나가 있어서. 그럼 뭐 저한테 뭐 세배 받고 뭐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화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아드님이 섭섭하시겠네요. 문화를 없애버리시는 이제. 좋습니다. 아니, 두 분 뭐 세뱃돈이 아니라 이따 끝나고 세배하세요. 우리 선생님한테. 예? 진짜로 세배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씨는 지금 어떻게 세뱃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올 명절에? 아니 그럼요. 사실 취준생에게 거의 몇 안 되는 탯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사실 저도 홍쌤 말에 되게 동의를 해요. 사실 이거 없어져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뭐 삼촌, 사촌 뭐 이런 게 예전에야 뭐 1,000원, 2,000원 줘도 되게 즐겁게 주고받는 문화였는데 이제는 애들이 5만 원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무섭더라고요, 거면서 진짜. 사실 무슨 이웃보다도 더 먼 놈이 뭐 그게 뭐라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 돈을 뺏어가는 게 이해가 안 돼. 그 돈 말하려고 그랬어요? 어휴, 큰일 날 친구, 뻔했네. 친구죠. 우린 다 친구니까.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아직 아쉽다는 마음도 들고 홍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없어져야 될 문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무튼 뭐 언젠가는 진짜 없어질 것 같기도 해요. 뭐 불필요한 문화는 분명히 사라지게 마련이니까. 자, 그러나 우리 또 취업 준비생들은 이왕이면은 이제 뭐 고향 내려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왕이면 이쯤에서 더 공부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왕 굳이 내려갔다면 주시는 돈은 받아 알지 말자. 예, 좀 어떤 보너스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또 여러분들이 칠판에 적어주신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질문을 좀 드려봤거든요. 올해도 열심히 달려야 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씩을 적어주세요라고 사전에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2016년에 땡땡 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진심을 담아서 적어주셨을런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건군부터 직접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2016년 취업 성공 한국직업방송과 함께. 네, 좋습니다. 잠시 뒤에 또 들어보겠고요. 윤선장도 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2016년엔 취업 뽀개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힘내십시오. 좋습니다. 힘쇼.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네. 들어보겠고. 주리 씨는요? 네,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멘탈을 가져라를 써봤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윤연석 본부장님. 멋있는 말인데요.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세상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맞습니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자, 그리고 철수 씨는 자,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멋있게. 네, 이게 영어로는 go to hell이고 한국어로는 지옥에 떨어지라는 말인데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험한데. 예. 자, 그리고 홍기찬 쌤은 정석 잠시 뒤에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건군부터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16 취업 성공하고 직업방송과 함께. 네. 네. 2016년에 취업 성공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한국직업방송 얘는 또 알짜 정보들이 많으니까 활용하시면 더 취업하시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취업 성공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왕 할 거 한국직업방송과 함께 해라. 좋습니다. 올해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윤선양 직접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도건군이 오늘 첫 방송인데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와서 좀 긴장되고요. 눈치가 빠르네요. 저도 아니죠. 저는 곧 떠날게요, 여기. 빨리 취업해서.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네. 아무튼 그 전까지는 계속 함께 할게요. 네. 그리고 취업 뽀개기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정말 진짜 하반기부터 취업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정말로 진짜 주먹으로 뽀개고 싶더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네,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취준생 여러분들 꼭 직업방송과 함께 취업 뽀개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뽀개기. 힘쇼는 뭐예요? 힘내십시오의 줄임말. 힘내십시오. 네, 힘쇼. 진짜 이럴 때 진짜 나이가 좀 들어가는 거를 좀 진짜 느껴요. 힘쇼라고 해서 나는 무슨 뭐 차력쇼 막 이런
네, 뭐 알겠습니다. 예. 행쇼, 힘쇼 행쇼, 이런 거 힘쇼.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는, 취업 네. 뽀개버리자는, 예, 박살내버리자는 네, 그렇죠. 의지 좋습니다. 그리고 주리 씨, 한 네.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멘탈. 네, 이제 곧 구정 연휴니까 다들 내려가시잖아요. 친척들 만나시면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어른들께서 한마디씩 하실 때 분명히 세뱃돈과 맞바꾸는 한마디일 거란 말이죠. 아, 그 영혼을 후벼 파는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어른들은 그냥 하시고 걱정돼서 하시는 말이지만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겐 분명히 또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멘탈을 지금부터 키우신다면 취업해서도 잘 적응하시지 않을까 해서 써봤습니다. 그래요. 좀 이게 막 취업 준비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게 예민하고 막 스트레스 네. 받고 소심해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럴 때 괜히 어떤 말 들었을 때 그게 가슴을 막 후벼 파서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데도. 네, 나의 어떤 자세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훈수는 훈수일 뿐, 조언은 조언일 뿐. 내 자신만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윤여섭 본부장님. 네네. 일단은 그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일부 주제가 묻지마 취업이었습니다. 네. 누차 말씀드린 게 목표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묻지마 취업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취업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문제를 정의할 때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갭을 문제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단 내가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그 갭을 줄여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 취업 준비하면서 여러 고민들이 많고 불안하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 정보들을 일단 습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보가 자신한테 맞는 정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들도 되게 많은데 거기에 너무 휩싸여서 친구들이 뚜렷하게 자기 어떤 주관적으로 취업 준비를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뚜렷한 목표를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준비 활동을 하시면 좀 더 취업하는데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요. 좀 잡생각하다 보면 막 여기저기 휘둘리거든요. 네.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수 씨 기대됩니다. Go to hell. 아,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게 지옥이 취업이에요. 저는 취업에 성공하라는 뜻에서 이런 말을 썼거든요.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출퇴근을 잠깐 하게 됐는데 축하합니다. 아니 축하는 아니고 위로를 좀. 네. 아르바이트로? 네. 예. 근데 이 지하철이 진짜 지옥철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데 더 들어오면서 여성분들이 막 신음소리를 내서 힘들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다들 너무 태연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이렇게 십수년을 해야 되나. 그리고 정말 취준생들이 하고 싶은 게 이런 생활인가. 그렇다고 지옥철을 벗어나면 또 행복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막상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 상사분들이랑 그런 어떤 인간관계도 있고 업무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지옥철을 벗어나도 지옥이고 회사를 벗어나도 지옥이고 저는 이런 생활을 보면서 진짜 취준생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는 취업이 어떤 지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원하는 지옥불에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네. 취업하세요. 그래요. 하여튼 그 만만찮음을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취업 이후로도 힘들 것이다. 네네. 어찌됐건 무조건 이겨내야 된다라는 뜻으로 좀 순화할게요. 이기든 지든 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홍쌤은 이제 정석 딱 두 글자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정석대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꼼수를 본인들이 부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규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인턴으로 쓰고요. 마음이 약해져서. 분명히 졸업을 하는 게 누가 봐도 맞는 상황인데 졸업을 미루고요. 내가 만약에 인적성 시험이라는 걸 못 붙으면 대기업은 못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수학, 추리 뭐 이런 것들 좀 못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하고요. 그다음에 나는 남들 앞에서 발표하고 뭐 이런 거 못해? 그럼 취업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연습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취업이 힘들고 사회 탓하고 그러니까 뭐 많이 안 쓰고 뭐 연습들을 안 해요. 그러면 당연히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수가 아까 지옥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고민하는 순간과 시간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천력이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류가 떴으면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 그거 떨어진다고 해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 생기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인적성 공부라는 걸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이 한다고 하면 뭐 그 시험이 옳고 나쁨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그걸 공부하라고 출제했든 공부하지 않고 풀라고 출제를 했든지 간에 준비한 친구들한테 밀릴 수 없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벽을 치거든요. 나는 문과, 나 수학 이런 거 못해. 나는 공대생이라서 발표 못해. 이렇게 그냥 자꾸 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석대로 판단하고요.
당연히 좀 도전을 좀 빨리 연초부터 템포 빠르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취업 토크 잡담 이제 2부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 오늘 처음으로 함께해주신 두 분의 또 소감을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죠. 우리 조도건 군 네. 오늘 첫으로 이제 잡담 함께했는데 어땠어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TV에 나오게 될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예. 더군다나 생방송인데.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직까지 좀 정리도 안 되고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일 멋졌던 말은 저거였죠. 얼마면 돼? 이거. 그래. 도건 군의 희망 직무가 뭐예요? 저는 우선 네. 언론고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자 직종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직무 희망, 제2 희망은요? 제 2희망은 마케팅이나 마케팅. 그런 영업 관련 쪽이 좀 관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기회가 되면 계속 함께해 주시면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직업방송만의 정보를 꼭 쏙쏙 뽑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윤재석 본부장님 오늘 또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제가 그 잔매거진은 과거에 몇 번 출연했었는데 그때는 좀 주제가 무거워서 아무래도. 그래서 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말씀드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부담을 좀 가졌었는데 이 잡담 컨셉을 바뀐 다음에 처음 출연했는데 일단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일단은 친구들이 좀 취업 준비를 열심히 잘 해서 일단은 2016년에는 각자 원하는 데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조동원 씨도 꼭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도 또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6분께 큰 박수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